그러니까 겸손한 아이들은 결국은 이제 겸손해야 남들을 이제 남들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또 남들을 존중해주고 또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로부터 벗어나는 제가 이제 그걸 정신적인 맷집이라고 부르는데 특히나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 학생들을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인식과는 달리 학생들이 되게 겸손해요. 잘난 척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고 남들에 대한 배려도 많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엄청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 대한 일반적인 잘못된 편견은 뭐냐면 애들이 좀 자기중심적이고 좀 오만하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반대고요. 사실 사회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그렇지만 이제 남들이 있을 때 얘기도 잘하고 되게 굉장히 상냥하고 또 남들 잘 배려해주고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겸손이라는 어떤 화두를 잡아서 이제 제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겸손한 아이들은 결국은 이제 겸손해야 남들을 이제 남들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또 남들을 존중해주고 또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로부터 벗어나는 제가 이제 그걸 정신적인 맷집이라고 부르는데 영재들한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맷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재들은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자기가 머리가 좋고 남들보다 좀 잘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완벽성을 추구하는 성질이 있어요. 자기가 뭐든지 잘해야 돼요. 남들한테 지면은 막 제가 엄청난 실패를 받은 것 같고 심지어는 그 포기하게 되고 딴 핑계를 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게 정신적인 맷집, 뭐 끈기, 참을성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제 이 겸손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 책에는 그런 겸손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어떻게 그런 겸손을 이라는 이제 겸손한 마음가짐이랄까 이런 걸 어떻게 애들한테 가르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애들은 그냥 뭐 서울대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고도 영재, 막 1000분의 1, 10,000분의 1 이런 친구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나머지 친구들에 대한 거는 지금 좀 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 어렸을 때부터 막 누구나 다 아는 천재들이 있었어요. 김응용, 어렸을 때 이제 김응용 씨. 예, 요즘에 기사 나오신 거 보고 저도 되게 어떤 면에서 마음이 되게 좋았는데 또 이제 송유근 씨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는. 송유근 씨. 있었잖아요. 교수님 의견이 좀 궁금해요. 왜냐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기에 우리나라는 영재를 길러내기에 나름대로 좋은 환경이다 말씀도 하셨고 근데 그 분들도 되게 나름대로 뭔가 정말 특출난 점이 있었으니까 그 주목을 받았을 텐데 교수님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그걸 옆에서 보신 입장에서 제가 참 재밌는 건 송유근 씨가 이제 사실은 이제 대중에 알려진 건 벌써 뭐 거의 한 18년 정도 됐죠. 한 3, 4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5살. 뭐 지금 만으로 26세니까 그럼 거의 20년 된 건데. 근데 그때 유명했는데 아직도 유명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 최근에는 이제 어떤 언론에서 뭐 영국의 어떤 대학에 가 있는데 뭐 그 기사를 굉장히 자극적으로 썼더라고요. 그 대학은 뭐 전 세계에서 뭐 12인가 그런데 서울대는 42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주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품지 못하는 영재를 영국에 알아보고 데려가서 활용한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기사를 썼는데 그런데 거기에 제가 댓글을 봤어요. 댓글 봤는데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봐라 이제 그 우리나라 교육은 엉망이다. 그래서 영재를 못 알아본다. 그래서 우리 영재가 꿈을 키우려면 결국 영국이나 이렇게 선진국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송유근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오해 몇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이제 뭐냐면 엄청난 그 암기력을 보면 그게 바로 천재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일맥상통하는데 걔의 영재성이 하나 발굴이 되면 그 영재성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면 된다.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다. 얘를 이제 빨리빨리 해가지고 8세에 대학을 보내고 그 뭐 10몇 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영재 학생들도 다 동료가 필요하고 뭐 이런 법인데 그러니까 이제 송유근이 19살 때인가 뭐 TV에 나와가지고 10살 아이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실래요? 하고 물어보니까 송유근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10살로 돌아가면 자기는 그 나이 때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싶다. 그 나이에 친구들하고도 사귀고 싶다. 이런 이제 했는데 영재라고 해서 이게 우주에서 떨어진 무슨 뭐 외계인 같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랑 사실 조금만 다른 거거든요. 조금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송유근을 완전히 고립을 시킨 거죠. 이 일반적인 시각이 뭐냐면요. 타고난 진짜 영재가 있고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으로 길러진 가짜 그렇죠, 영재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 타고난 그러네요. 영재가 길러진 영재보다 더 고귀하고 이게 진짜다. 레어하고 이런, 뭔가 이런 인상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 자체도 약간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냥 뭐 하나님이 결정한 거로 치면 얘가 이제 10,000명 중에 1명이 천재고 얘가 100명 중에 1명이 천재다. 그렇지만 얘가 더 요력해서 얘보다 더 성취가 있으면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느냐. 저는 이 후자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천재성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피아노의 숲이라고 하는 일본 만화가 있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만화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피아노 천재예요. 그래서 이제 카이와 그의 베스트 프렌드인 이제 슈웨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같은 반 학생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평생 경쟁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제 스토리인데 이제 카이는 집안이 별로 안 좋지만 재능이 있고 슈웨이는 엄청 좋은 집안에서 이거 교육을 받고 근데 많이 보던 스토리예요. 예, 근데 이제 대중의 심리를 만화가 너무 잘 알죠. 네. 왜냐면 이제 그 천재성으로 이기는 애를 더 막 이제 생각을 높이 사고 이렇게 노력으로 하고 뭐 이렇게 그런 환경에 의해서 큰 애들은 좀 쟤는 실은 가짜야 이런 인상을 주는데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천재는 진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사실은 대부분의 천재들은 그게 만들어진 건지 태어난 건지 불가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렵죠. 심지어는 뭐 메시나 호날두 같은 축구 선수들도 사람들은 그들의 천재성에만 주목하잖아요. 근데 실은 아마도 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에 의해서 거기까지 갔을 겁니다. 교수님이 이번에 내신 영재의 법칙이라는 책이 저도 되게 도움이 많이 받았거든요.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받고 싶은 이유 그리고 또 궁금한 점, 또 코멘트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5분을 추첨해서 주소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수학 교육이나 영재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채널이 좀 잘 돼서 좀 더 우리나라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